문제는 잘 읽어야 돼요. 문제를. 이런 상황인 거야. 어떤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밝기가 36%씩 감소하는 상황인 거야. 이 말의 의미는 한 장을 통과하면 원래 밝기를 우리가 원래 밝기? 그냥 원래 밝기라고 하겠죠? 원래 밝기를 왜 안 써져? 얼었나 보다. 원래 밝기를 A라고 했을 때 한 장을 통과하면 이 A에 100분의 64만 남는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장을 더 통과해서 두 장을 통과하면 한 장 통과하면 요만큼의 밝기만 남을 거고 한 장 더 통과하면 이거에 100분의 64만큼만 또 남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해서 우리 유리를 N장 통과하면 처음 밝기를 A라 했을 때 이거에 100분의 64 N제곱만큼의 밝기를 갖고 있을 거야 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잘 보셔야 돼. 36% 감소한다는 얘기는 원래 밝기의 74%가 됐다는 뜻이야. 맞아, 민규야? 끝. 그러면 7장을 통과했을 때 이 친구는 처음 밝기에 몇 %입니까? 라고 했으니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겠죠. 얘가 7장을 통과할 거야. 그러면 처음 밝기를 A라고 했을 때 이 7장을 통과한 이후의 밝기는 100분의 64 N제곱이었을 거거든. 7제곱이었을 거거든. 얘는 처음 밝기 A의 몇 배입니까? 얘를 구하면 답이라는 거죠. 얘가 문제에서 물어본 답이었다. 됐죠? 그러면 100분의 64 이거의 7제곱을 편의상 X라고 하고 X가 누군지를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 가 되겠네.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요? 일단 100분의 64를 7번 제곱한다는 거는 사실 딱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우리가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한번 써보자. 0.64의 7제곱. 그것은 X. 됐지? 그럼 이 둘이 같은 거니까 문제에서 로그 2를 로그 3.99를 다음처럼 계산하라고 힌트를 줬거든. 아, 이거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로그로 바꿔서 계산하겠네. 자, 이때 쓰는 용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양변에 자, 여기 지금 밑이 없으니까 밑이 10이라는 거죠. 밑이 10인 로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취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거였으니까 똑같이 밑이 10인 로그에 진수로 이 친구 둘을 써도 그 결과는 이거 n이 아니라 7이죠. 그 결과는 서로 같을 거야 라는 표현이거든. 얘를 우리는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진수 자리 똑같이 놔도 어차피 이거 같은 거잖아. 맞아? 원래 같았으니까 밑이 10인 로그 진수 자리에 넣어도 이 값은 같을 거거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똥또르동 똥똥 7이 앞으로 날아가죠. 자, 이제 계산하죠. 여기서부터 7 앞으로 날아갈 거고 로그가 있고 64에서 빼기 로그 100이 될 거야. 뽕뽕. 됐죠? 100분의 64. 그럼 이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6제곱? 6 로그 2 빼기 2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됐죠? 저거 안 보이는구나. 됐죠? 그럼 로그 2를 문제에서 뭐라고 계산하라고 했냐면 0.3이라고 계산하래. 그럼 0.3을 땅 대입해 주시면 6, 3, 18, 1.8 빼기 2네요.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0.2. 7 곱하면 마이너스 1.4. 그것이 바로 로그 x와 같은 거였다. 근데 우린 x값이 궁금한 거였잖아. 그럼 x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래요? 를 관찰하면 자, 로그 x라는 애는 미안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0.6.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였고 소수 부분이 0.6인 어떤 값이었거든. 굳이 얘를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뜯어본 이유는 마이너스 2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고 0.6은 로그 3.99를 0.6으로 계산하라네. 땡큐. 로그 3.99라고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이 둘이 더하세요는 로그 소수가 두 개 날라오죠 앞으로. 0. 아닌가? 잠깐만. 하나, 둘. 로그 0.0399와 같은 뜻이니 결과적으로 x는 0.0399가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물어봤어. 몇 배입니까? 라고 하면 얘를 말하면 되겠죠? 그럼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말해? 네, 곱하기 100 해서 몇이냐? 하나, 둘, 3.99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끝.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네요. 자, 15번 문제를 보실 때 여기 보셔야 돼. 특히 지난 수업 때 안 오신 분들 여기가 영상이 날라갔죠? 아닌가? 아, 있었어요 이거? 이거 영상 있었니? 어? 같이 했는데 왔는데 저희 그거 상영로만 왔어요. 아, 이거 여긴 한 건가요? 여기 왔어요 학원에 같이 했는데 왔어요. 미안합니다. 네. 계속 메가 쪽에서 연락 올까봐 신경 쓰느라고 내가 미안합니다. 네. 아, 이제 정리했으니까 이제 집중할게요. 네. 아우, 계속 연락 오면 어떡하나. 그 문상훈 걔도 막 메가스터디에서 연락 오더라. 아, 요즘 시즌인가? 네.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다음 함수 그래프하고 y는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는걸?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문제는 이 전체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거지. 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그릴 수 있죠. 일단 절대값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전체에다 그냥 붙여주면 되잖아, 절대값을. 그럼 얘 먼저 그려볼게. 자, 이 친구는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얘를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일 거라고. 그럼 좌표평면을 내가 이렇게 이쁘장하게 그렸을 때 원래 기본 그래프는 다시 말해서 3분의 1 x제곱 그래프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니 감소하는 그래프였을 것이고 점근선을 x축으로 갖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 그래프였을 거라고. 됐죠? 얘였는데 점근선이 x축인 얘였는데 이 친구를 우리가 x축으로 각각 1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밑으로 4칸 똥똥똥똥똥똥똥 내리자는 거였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다음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럼 밑으로 4칸 내렸으니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3이겠죠? 안 그래 보이지만. 네, 얘는 -4겠죠? 안 그래 보이지만. 네, 그냥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 누굴까? x절편 누굴까요? x에다가 누구 넣으면 y 값이 0 나옵니까? 여기 x에다 누구 넣으면 y 값 0 나와? 누구 넣으면 0 나와? 누군가 있겠지. 모르겠으면 안 써도 상관없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절대값을 전체에다 씌워놔 버렸네. 자, 그래프를 그려놨으면은 전체 절대값 씌운 건 어렵지 않죠. 왜? 여기 음수 나오는 이 부분이 뭐가 돼서 x축의 대칭 이동해서 올라간다. 음수들을 양수로 바꿀 거다 라고 표현하면 되니까 양수 나오던 값은 원래 그대로 그릴 거고 그래서 그래프 자체는 모양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기는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튕겨가겠죠? 됐죠? 그러면 얘는 누구야? 플러스 3이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래놓고 나서 문제에서 뭘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거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요 친구 정근선 y는 -4를 갖고 있었거든.
그럼 대칭 이동하는 순간 그냥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그냥 그리고 끝나면 이건 무리함수 같은 개념이잖아. 맞아? 얘는 그거보다 좀 독특한 특징이 있었다고. 뭐였어? 점근선이 마이너스 4였다고. 그럼 대칭 이동하는 순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해서 점근선의 개념이 보이게 그려야 되겠죠. 그게 누구? 플러스 4.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그리고 이 친구가 3. 됐지? 자, 끝났습니다. 자연수 K는 어떤 애가 오면 두 점에서 만날까요? 일단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애가 오면 우리는 여기 야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이라고 얘기하겠네. 됐어요? 그럼 자연수 K는 1, 2, 3 해서 몇 개? 3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근선의 개념이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서 대칭이동 그래프를 그려주시는 게 네, 문제를 틀리지 않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가볼게요. 넘어갑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3의 x제곱 그래프 나와 있어. 9분의 1 x제곱이 있습니다. 자, 두 그래프가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내분한다는 표현이 나왔거든. 어떤 애냐면 점 P에 대하여 선분 OP를 OP라는 얘를 요 9분의 1 x제곱 요 그래프가 1대2로 OP를 1대2로 내분한다. 아하, 그래프 집중. 아, 딱 잡아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가 되더라. 이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점 P의 X좌표를 구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거 점 P의 X좌표를 편의상 T라고 하면 점 P의 Y좌표는 3의 T제곱이겠지. 저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됐죠?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얘가 T라는 거잖아. 그럼 이때 요 1대2가 되는 이 점의 X좌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뭘까요? 1대2예요. 네, 3분의 1t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좀 싫은 친구들은 점 P의 X좌표를 T가 아니라 3T라고 놓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존중해요. 왜? 분수가 싫어서.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해요. 괜찮아. 자, 다시 점 P를 T, 3의 T제곱이라고 놓으면 여기 있는 만나는 이 교점의 X좌표가 3분의 1T라는 걸 내가 알고 있고요. 자,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되죠. 이 친구의 Y좌표, 이 점 이름을 좀 얘기해 볼까? Q라고 할까? 점 Q의 Y X좌표가 3분의 1T가 될 거고, 그럼 그때 이 점 Q의 Y좌표는 9분의 1에 3분의 1T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1대2라고 했어요. 그럼 요 높이도 1대3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요 작은 삼각형하고 이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거든. 1대2니까. 납득이 돼? 네. 그래서 결론. 우린 이 Y좌표 둘의 관계를 보면 되겠네. 자, 3T제곱 대 9분의 1에 3분의 1 T제곱은 몇 대면? 3대 1이다.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을 것이다. 해서 T값을 쭉쭉쭉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죠? 여기서 9분의 1을 준 이유는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2제곱. 미안하죠?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 그럼 요렇게 둘이 뽕 곱하면 3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t제곱은 3의 t제곱과 같다. 양변 3 나눠주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2t제곱은 3의 t 빼기 1제곱이랑 같다. 그래서 밑이 같으니까 이 둘이 같은 값이면 되지 않겠어? 마이너스 3분의 2t가 t 빼기 1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5t는 마이너스 1과 같으니까 t는 5분의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 P의 X좌표인 t값은 5분의 3이라고
마무리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사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대2 내분이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닮은 비를 갖고 오시는 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했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똑같습니다. 대신 이런 거 계산하실 때만 이제 지수 헷갈리거나 실수하거나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20번 문제로 가봅니다. 2의 x제곱이랑 8의 x제곱 두 개 그래프가 나와 있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는 게 이거야. 자,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a에서 c까지의 길이의 몇 배와 같니? 라는 표현이거든. 그죠? 그럼 나는 또 길이만 재서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싹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 점 B의 X좌표가 K라는 거, 점 A의 X좌표가 K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그러면 B좌표는, 점 B의 좌표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써야지. 점 B의 좌표는 K, 8의 K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당연히 A좌표는 K, 2의 K제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거든. 그럼 여기서 관찰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점 B의 Y좌표가 8의 K제곱이야. 2의 3K제곱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점 D의 X좌표는 몇이었을까? 3K. 그래야 8의 K제곱, 2의 3K제곱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점 A의 Y좌표가 뭐였냐면 2의 K제곱이었다고. 그럼 점 C의 X좌표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게? (3분의 1K) 맞아요? 2의 3X제곱이잖아. X에다 누구 넣으면 2의 K제곱 되는 거야? X에다가 3분의 1K. 그럼 2의 K제곱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결론. B에서 D까지의 길이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 B에서 D까지의 길이는 3K에서 K를 뺀 값이겠죠. 2K가 될 거고. 그럼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 K에서 3분의 1 K 뺀 값 3분의 2K 되겠지 뭘. 그러면 얼마를 곱하면 같아지나요? 3. 답입니다. 그래서 L은 3이었습니다. 끝. 마찬가지 지수법칙 정확하게 이용하시고 확장된 내용들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데 연산이 틀리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딱히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킬 필요는 없다고 그냥 보시면 된단 말이야. 자, 25번입니다. 25번 문제를 보시면 자, 대소관계를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봐봐봐. 2의 1제곱이 있고 2의 A제곱이가 있고 2의 뭐라고 쓴 거야? A의 A제곱이구나. A의 A제곱이가 있는 상황이죠. 자, 일단 생각을 해보셔야 돼. 첫 번째, 자, 밑이 2인 상황입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요. 맞죠? 그럼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수함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생각해 볼 거야. 얘는 밑이 1보다 크니까 정근선이 x축이면서 증가하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요 지수 자리에 오는 놈들, 얘네를 비교해서 큰 놈이 제일 크구나. 됐죠? 큰 놈이 제일 크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나는 지수 큰 놈이 지수 크면 그 값도 크다 라고 결론을 내려서 지수에 있는 숫자 1a 그리고 a제곱만 다시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자, 갑니다. 1 그리고 a제곱. 일단 이 둘은 보자마자 결론이 났습니다. 왜? a는 0하고 1 사이라며. 그럼 1이 더 큰 거야? a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 됐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얘거든. 자, 문자로 나와서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좋은 팁 중에 하나는
A 조건 만족하는 숫자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서 써봐. 그러면 돼. 아주 졸라 잘한 거야. 그렇게 해도 되거든. 일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저런 범위 안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연습할 때는 그것보다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지. A의 A제곱, 자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기서 A는 0하고 1 사이입니다. 자, 밑이 0하고 1 사이인 지수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감소하는. 감소하는 애겠죠. 랄랄랄랄랄. 됐죠? 감소하는 애겠죠. 그럼 이때 0 넣으면 나오는 값 1. 그 다음 보셔야 돼요.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a가 될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 A의 A제곱이지. 맞아? 자, 밑이 A인데 여기에 또 A제곱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A는 0하고 1 사이라며. 그럼 A의 X, 요 X 대신에 0하고 1 사이 값 넣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나오는 함수 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런 값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A의 A제곱은 요런 데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다시 말해볼게. A라고 써야지. A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니? Y는 A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때 X에다 A를 넣어보자 라는 말은 A는 0하고 1 사이니까 요 어딘가에 있는 숫자를 넣자는 거 아니야. 그때 나오는 함수 값 여기 있겠지. 안 틀리죠? 여기 있겠지. 맞아? 이거 함수 값이 뭔데? A의 A제곱. 그럼 눈으로 봐. A의 A제곱보다 밑에 A가 있다고. 맞아? 위에 1이 있다고. 맞니? 그럼 결론 제일 큰 애가 누구? 1. 그 다음 A의 A제곱. 그 다음 A가 제일 작은 애였겠네. 됐어요? 그래서 제일 큰 애, 얘가 첫 번째.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이 친구가 세 번째겠네요. 그래서 지수가 제일 큰 애, 2. 얘가 제일 큰 애고요.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은 애가 되었겠습니다.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끝.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관찰하는 거. 야, 1하고 A하고 A의 제곱이 있어. 얘네 도대체 누가 제일 큰 거야? Y는 A X제곱 그래프 그린 다음에 얘는 뭐야? 1 넣었을 때잖아. 그때 함수값이 A. 여기는 누구? X 넣었을 때. X는 0하고 1 사이 값. 그거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그게 A의 A제곱. 그러면 여기서부터 1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순서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는 걸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 그래프를 갖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이 모르겠어. 다음을 만족하는 아무 A 값이나 갖고 와서 대입한다면 얘기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넘어갈게요. 29번. 자, 갑니다. 29번 갈게요. 네.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함수에서 최대값을 구해봐라. 단 A는 0보다 큽니다. 오!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어? 밑이 0보다 크대? 이거 증가야 감소야? 몰라요. 몰라. 0보다 큰 걸 갖고 말할 수는 없어. 나도 몰라. 그럼 우린 생각해야지. 첫 번째, 만약 A가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은 아이였다면 감소하는 그래프였을 거야. 두 번째, A가 그냥 1보다도 커버린 놈이었으면 증가하는 아이였을 거라고.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나눠놓고 봐야 돼. 왜? 0보다 큰 거밖에 난 모르거든. 이 새끼가 아예 1보다 커 이러면 난 요거만 딱 보면 되는 건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럼 두 가지로 나눠놓고 우리가 29번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 아, 28번도 질문했었구나. 말씀 많이 50분 28번 안 해도 되니? 고마워요. 그럼 여기서 지수에 있는 친구들을 보자고. 됐죠? 절대값 x-2 플러스 3. 요 친구를 관찰해 보자고. 너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니? 그릴 수 있어요? 있어? 있어? 자, 빨리 그려보자. 그래, 이제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어야지. 빨리 그려보자. x의 2보다 큰 애 넣었을 때 작은 애 넣었을 때 나뉘겠죠? 그럼 x의 2 넣으면 몇인데?
생각해야죠. 3이요. 3이죠. 맞아? 자, 생각해봐. x 2보다 큰 애 넣었어. 기울기 양수 음수. 양수 올라가지? x 2보다 작은 애 넣었어. 기울기 양수 음수. 내려가지? 그러면 야 V자 뽕 됐죠? 이런 거겠네.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만 관찰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넣어보면 되죠? 6. 6이요. 3 내면 나오는 값 몇입니까? 넣어보면 되죠? 4. 2 내면 나오는 값 3인 거 확인해 놨죠? 그럼 나오는 함수 값은 얘네들만 계속 지수 자리에 올 거야. 누구부터 누구까지? 3부터 6까지. 맞니? 3부터 6까지. 그럼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수에 오는 저 절대값이 포함된 식에 올 수 있는 값은 최소 3부터 최대 6까지 오는 상황이라고. 그때 만약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었어. 감소하는 아이였어. 그러면 지수에 누가 왔을 때 최대값? 3이요. 3이 왔을 때 최대값. 6이 왔을 때 최소값이겠죠. 두 번째, 밑이 1보다 크면 지수에 누가 왔을 때 최대값? 6. 3이 왔을 때 최소값일 거라고. 맞아? 그냥 딱 요거만 정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때 최대값이 8분의 1이었어. 자, 첫 번째입니다. 밑이 2였죠? A의 감소함수일 때 최대값이 오고 싶어? 지수에 누가 왔을 때? 3이 왔을 때 그때가 8분의 1인 상황. 그럼 A는 몇이다? 2분의 1. 됐죠? 최제곱해서 8분의 1이니까. 아니면 A가 1보다 크다면 지수에 누가 왔을 때? 6이 왔을 때 그때 최대값 8분의 1이었겠지. 맞아? 그럼 그때 A는 누구라는 거야? 2분의 1에 6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1에 2분의 1제곱인가요? 맞아?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뿡뿡뿡뿡뿡? 네, 우리 알아. 얘 몇인데? 루트 2분의 1.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 맞아? 그럼 여기서 문제. 얘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잖아.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했잖아. A의 A제곱.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밑에 있었거든. 뭐로 확인해? 지수함수 그래프 갖고 확인해 봤다고. 그래서 결론. 얘 1보다 큰 애는 안 나오는 걸? 됐죠? 그럼 이 그림이네. A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네. 그럼 이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 6 넣었을 때 A의 6제곱을 구하면 되겠죠? A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6제곱 구하면 답이라는 거죠? 2의 마이너스 6제곱이 답이겠습니다. 해서 구간 나눠보고 실제로 보셨어야 된다고. 만약 틀린 분이 있다면 혹시 그냥 A가 1보다 크다? 증가다? 라고만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8번 넘어가도 된다고요? 좋아요. 33번입니다. 36페이지 33. 보시고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갑니다. 33번 문제 보시면, 자, 봐봐.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제한되어 있는 함수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또 얘기했단 말이지. 그나마 좋은 건 밑이 0하고 1 사이래. 감소함수라는 거죠. 맞아? 이 감소함수의 최대값은 지수의 최소값이 올 때 그때 최대값을 갖는다 라는 거고, 이 함수의 최소값은 지수의 최대값이 올 때를 의미하는 거겠지? 맞아요? 그럼 지수를 관찰해 봅시다. 뽀로롱 뽕뽕뽕.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p.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p. 몇 차 함수? 2차 함수. 우리가 이 친구를 보면서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꼭지점의 x좌표는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2라는 값부터 마이너스 1까지만 보기로 우리는 약속을 하였어. 됐죠?
그럼 지수의 최소가 올 때는 x가 몇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이 지수의 최소값이 누굽니까? 넣어보면 되겠죠. b 마이너스 1 맞아? 맞아? 그럼 결론 a의 b 마이너스 1제곱 이게 최대값 8이다. 두 번째 그럼 지수의 최대값이 올 때 x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이 지수에 올 수 있는 최대값은 마이너스 2 넣어보면 되겠죠? b네요. 걔가 지수에 올 때 우리는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거라고. a의 b제곱이 4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a는 몇입니까? 2. 2분의 1, 2. 근데 문제 봐봐. a가 0하고 1 사이니까 당연히 2는 아니었겠지? 이건 살짝 눈치도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하죠. a의 마이너스 1승에 a의 b제곱이 8인데 얘가 4래. 맞아?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2라는 거잖아. 그럼 a는 누구다? 2분의 1. 그럼 a가 2분의 1이야. 그럼 이거지? 2분의 1의 b제곱이 4가 나왔대. b는 누굴까? 마이너스 2. 그쵸? 그래서 a분의 b를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끝.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5번 문제는 이런 식인 거죠. 똑같은 거 보여요? 누구요? 2분의 1의 x제곱이요. t라고 치환할게요. 얘는 0보다 큰 수들만 나오죠. 됐죠? 그럼 y는 t제곱 빼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a제곱 곱하기 t 빼기 1. t제곱 빼기 2의 a제곱 t 빼기 1.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자, 봅시다. 이 친구 몇 차예요? 2차거든.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일 거야. 이때 우리는 이 친구의 꼭지점의 t좌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t좌표는요? 2의 a-1제곱. 됐죠? 아니 얘 2로 나누면 지수에서 하나 빼면 되는 거잖아. 네. 맞아? 그럼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2차 함수일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지. 우리는 t가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잖아. 이거 0보다 큰 수 맞니? 네. 네. 2의 거듭제곱이잖아. 누굴 넣어도 음수는 안 나온다고. 지수 함수. 치역은 0보다 큰 애들만 나오니까. 그럼 결론 이거 음수 양수 맞네. 그럼 x가 0일 때는 여기 오른쪽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왼쪽 어딘가에서 우리 오른쪽을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됐어요? 그럼 최소값은 얘 넣었을 때 2의 a 빼기 1제곱 넣었을 때 그때 뭐 나왔다? 마이너스 5가 나왔다 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t자리에다가 2의 a 빼기 1제곱을 대입하시면 2의 a 빼기 1의 제곱 빼기 2의 a제곱에 2의 a 빼기 1제곱 빼기 1 그게 마이너스 5다 라는 거겠네.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자, 지수법칙이죠. 2의 2a제곱 마이너스 2에서 2의 2a 빼기 1 빼기 는 마이너스 4. 됐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잖아. 어떻게 하죠? 2에 2a제곱 묶어. 그럼 남은 건 2에 마이너스 2니까 4분의 1 남은 거지? 빼기 2에 2분의 2분의 1 남은 거죠? 그게 마이너스 4잖아. 맞아요? 여기 계산하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넘겨버리면 2의 2a제곱은 몇이다? 16이다. 2의 4제곱이다. 그래, 얘가 4제곱 나오는데 a는 몇입니까? 2네요. 해서 그냥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연산 계속 할 때 한 번씩 뭔가 어긋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건
천천히 안 했다는 얘기야. 이걸 몰라서 틀리지는 않거든, 대부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 차근차근 연습하시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다 맞은 친구들도 있죠. 네, 뭐 이런 거 모델로 물어봐는 친구도 있어요. 네, 천천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 숙제를 안 하시면 계속 쌓일 거예요. 분명히 들으면 안다. 근데 풀 때 꼭 틀린다. 네, 36번입니다. 정의역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다음 함수의 치역이 이렇게 됩니다. x의 범위가 지금 분명히 제한되어 있거든. 그럼 그때 이 함수를 내가 이렇게 관찰하겠지. 첫 번째,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보자. 맞아요? 근데 사실 얘는 x제곱보다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치환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놓을게. 상관없죠? 두 번째,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거든. 우린 마이너스부터 1까지만 낼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 t에 오는 범위는 어떤 애? 3분의 1부터 9까지 올 거야. 그때 다음 함수 치환해서 씁니다.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3. 그럼 이 친구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2차 함수. 꼭지점의 t좌표 누구예요? 1이요. 너는 3분의 1부터 어디까지 봐요? 9까지 볼 거예요. 1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마이너스 4. 9 넣으면 나오는 함수값 81 빼기 18 빼기 3 21 빼면 60. 됐죠? 그럼 얘네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 결론 치역 y는 마이너스 4부터 60까지가 싹 다 나오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둘이 뭐해? 빼라고 했죠? 빼시면 64가 답이겠네요. 끝. 그래서 마찬가지 그래프 그리면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전에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막 연습했던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야. 그래프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튀어나올 거고 이런 것들이 그냥 나와 쏠쏠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얘네가 그냥 되게 자유롭고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럼 사실 안 어렵거든. 그래서 꼭 연습을 잘 해주시면서 문제를 접근해 주시고 고민 많이 해주시고 한 번 풀 때 제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문제로 가요. 40번입니다. 어우,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도 했구나. 자, 40번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값은 x가 알파이고 y가 베타일 때 최소값 간마를 갖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때 알파, 베타, 간마를 다 곱해주세요. 라는 표현. 자, xy의 관계식이 있어요.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y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x가 1이면 y가 0일 때 뭐 이런 거겠죠? 아니면 뭐 x가 0이고 y가 2일 때 뭐 이런 거겠지? 아니면 x가 2분의 1이고 y가 1일 때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겁나 많겠지. 그럼 내가 이런 수저상을 다 쓰는 건 딱히 의미가 없으니 일단 이 친구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기 왜 25일까? 얘는 온대. 너한테 준 거야. 짜맞춰 준 거야. 5에 2x제곱 더하기 5의 y제곱을 관찰하라고. 그럼 선생님 여기 2x가 있어요? 네, 여기도 2x가 있어요. 너는 2x 대신에 2-y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나는 이 식을 굳이 바꿉니다. 5의 2 빼기 y제곱 더하기 5의 y제곱 형태로. 됐죠? 바꾼 이유는 문자가 두 개면 헷갈리지만 한 문자로 정리해서 써버리면 그나마 좀 보기 편하잖아. 변수가 하나니까요. 됐죠? 그러면 이 더한 값은 언제 최소값을 갖나요? 라는 질문이겠네. 지수함수 밑이 옵니다. 우리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 y는 a의 x제곱. 당연히 a는 0보다 큰 값일 때 a가 0하고 1 사이가 오든 1보다 큰 애가 오든 결과적으로 얘는 항상 0보다 큰 치역들을 갖고 있을 거야. 맞아? 그럼 결론. 얘 양수, 얘도 양수. 양수 둘이 더한 거의 최소값.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산술기하 기본 패턴. 맞아요?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산술기하 기본 패턴.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산술기하 기본 패턴. 그래서 넓이 구할 때 산술기하 썼다고. 넓이의 최대값. 닭장을 만들 거야. 여기서. 맞아? 합의 최소 산술기하 바로 가볼게요. 둘이 더한 건 크거나 같아요. 2 루트 둘이 곱하면 5제곱이네. 10이죠? 됐습니까? 최소값 몇이야? 10이야. 그럼 이 최소값은 언제? 우리가 등호 읽을 때. 등호는 언제 성립해? 이 둘이 같을 때. 그래서 5의 2 빼기 y제곱과 5의 y제곱이 같을 때. 됐습니까? 이렇게 써볼까요? 25 곱하기 5분의 1의 y제곱 5y제곱분의 1하고 5y제곱이 같을 때 넘겨버리면 되겠죠? 25, 5의 제곱은 5의 2y제곱이랑 같을 때 y가 몇일 때? 1일 때. 선생님 y가 1이면 여기다 이제 넣죠? y에 1 넣으면 2x가 1일 때 x가 몇일 때? 2분의 1일 때. 그래서 x가 2분의 1이고 y가 1일 때 그때 최소값으로 10을 가질 겁니다. 얘네를 다 곱해 주세요. 몇이에요? 5네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기본 패턴은 합의 최소 곱의 최대라는 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쓰는 기본 패턴은 제곱의 합이 일정할 때 그때 쓰게 됩니다. 제곱의 합이 일정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일정한 값 10을 갖고 있을 때 다음 뽀로롱 뽕뽕뽕의 최대 최소를 구해줘 라고 하면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40번까지 관찰해 봤습니다. 그러면 진도 나가겠죠? 지수 방정식 이야기할 거고 지수 부등식 이야기할 거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 방정식과 부등식은 0 만들 때 이거고 부등식은 뭐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건가요? 맞아. 틀린 얘기는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였냐면 지수 함수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2의 x제곱이 4가 되었어요 라는 말의 의미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하고 y는 4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구해줘 였다고. 그럼 당연히 뭐가 필요한 거? 치수함수가 필요한 거야. 난 이런 거 안 봐도 딱 암산되는데 그 이유는 밑을 동일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밑이 다르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지수 방정식, 지수함수에서의 위치관계 문제였다. 그럼 지수 부등식은요,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따위로 나오면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y는 2의 x제곱 그래프하고 y는 4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동시에 누가 더 클 때? 지수인 4가 더 클 때, 미안합니다. 상수함수인 4가 더 클 때, 언제요? 얘네들이죠.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럼 만나는 교점보다 더 작은 x를 대입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거잖아. 라고 얘기할 거거든. 결론! 방정식, 부등식? 함수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기하면 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함수 그래프만 그려 라고 말하면 좀 심심하니까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밑을 같게 하는 게 좀 힘들면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이런 특이한 모습이 보이면 이렇게도 한번 해봐라 라는 걸 교재에서 간단하게 정리는 좀 해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은 함수 그래프를 갖고 얘기하자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또 이쁘게 잘 체크하시고 그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41번 문제 보시면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 아이씨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라고 하면 별거 없어요. 16의 x제곱과 2의 x제곱 플러스 3입니다. 잠깐만. 16의 x제곱, 16은 2의 4제곱, 2의 4x제곱. 여기에서 빼기 2의 x제곱 플러스 3, 이게 0이라는 거잖아. 그럼 다시 2의 4x제곱이랑 2의 x제곱 플러스 3이 같아지는 그 적절한 x값을 구해줘 라는 거겠지.
그럼 선생님 이거 그래프 그리라는 건가요? 그릴 수 있다면 you can do this, 오케이? 예, 그릴 수 있다면 오, 근데 문제가 생겼지. 지수 자리가 2차거든. 1차로 나왔을 땐 그나마 우리가 대입해서라도 구할 건데 2차로 나오면 좀 힘들어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보세요. 밑이 똑같네. 얘네 둘이 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 4x하고 x제곱 플러스 3이 같으면 둘이 같은 값이잖아요. 모양만 보면서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을 0 만드는 x값 x는 3 또는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실근의 곱이니까 둘이 곱한 값을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선생님, 저는 근과교수의 관계로 얘기할 겁니다. 아주 훌륭한 접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 나올 거고,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45번에서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했을 때 눈으로 관찰하셔야 돼요. 욕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또 관찰을 해보시면 8의 x제곱, 여기도 8의 x제곱. 다시 말해서 8의 x제곱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반복되면 다 뭐 해라? 치환해라. 여기서 t는 0보다 큰 수일 것이다. 됐죠? 그래서 얘는 t 플러스 8t분의 8. 그게 6인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t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친구 양변에 똑같이 t를 곱해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은 빵이라는 걸 알 거고, 됐죠? 그럼 얘는 t 빼기 4하고 t 빼기 2로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니까 t는 결과적으로 4 아니면 2라는 거거든. 그럼 끝났네요. 8의 x제곱이 4이거나 8의 x제곱이 2가 나오는 그 적절한 x값을 좀 말해주면 되지 않겠니? 라는 거겠죠.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친구 2의 3x제곱이 2의 제곱이 나온다는 말이잖아. x가 몇일 때? 3분의 2일 때. 두 번째 친구 2의 3x제곱이 2의 1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x가 몇일 때? 3분의 1일 때. 그래서 x는 3분의 2하고 3분의 1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이 나누세요. 작은 거분의 큰 거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작은 거분의 큰 거네요. 4번 되겠죠. 딱 요 정도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들 그냥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갖고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로 할 거고 그게 베이스에 깔릴 거고, 그때 지금과 같이 그냥 눈에 보이는 친구들 정리해 주시면 돼. 똑같은 거 보이면 치환하고, 됐죠? 분수 형태로 나왔을 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그리. 뭐 연립방정식까지 구해야 돼. 이씨. 자, 구조 좀 보세요. 2에 x제곱 더하기 2 더하기 3에 y제곱 플러스 1은 더하면 11 나오고, 저 친구는 더하면 28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씨, 어떡하지? 몰라. 아니야, 알아. 왜 몰라? 딱 봐도 알지. 그냥 딱 보면 아는구만. 2의 x제곱이 꼭 때에서 반복돼서 보여. 3의 y제곱도 계속 반복해서 보여. 그럼 뭐 해줘? 바꿔. 2의 x제곱을 뭐라고? p. 3의 y제곱 뭐라고? q. 그럼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4p 플러스 3분의 1q는 11. 바로바로 가야죠. 2분의 1p 에헤이 3q는 28. 바로바로 가는 거지 뭘. 됐잖아. 여기서 또 왜? 저 왜 저래? 뭐 이러시면 안 되죠. 왜 4야? 왜 3분의 1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아휴 싫다. 분수 겁나 싫다. 어떻게 할래? 연립해야지 뭐. 겁나 싫어. 겁나 싫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위에다 9를 곱할까? 9, 4, 36p 9 곱하면 3q는 99. 그럼 여기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면 q가 없어지겠네? 아하 개꿀. 그럼 36 빼기 2분의 1은 몇이죠?
2분의 72에서 빼니까 71? P? 얘는 99에서 28 빼면 몇이지? 71? 오, P는 몇이다? 2네. 오, 좋아. P가 2였어. 오, 여기다 넣어야지. P에다 2 넣으면 1이니까 3Q는 27. 오, 오케이. 그럼 Q는 몇이고? 9, 5 됐죠? 그럼 다시 가자고. P가 2래요. 2의 X제곱이 2 나왔대. Q가 9래요. 3의 Y제곱은 9 나왔대. 그럼 X가 누군 거? 1인 거고 Y는 2인 거잖아. 야, 알파벳 다 알았네. 더한 값 말하면 되겠죠? 3입니다. 끝. 뭐 이 정도지 뭘. 이런 걸 갖고서 뭐 어머 너무 신기하고 새로워 할 필요는 없죠. 넘어갑니다. 52번 문제 바로 가요. 자, 이번엔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해봐봐. 자, x는 0보다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지수 확장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도 돼 라는 표현이네요. 그럼 바로 가자고. x의 x 플러스 6제곱은 x의 3x 제곱인 거잖아. 와우! 밑이 똑같아. 그러면 이 둘이 같으면 되는 거네. 그럼 3x하고 x 플러스 6이 같다는 뜻이니까 x는 몇이니? 3이요. 3이죠. 근데 x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이 새끼 왜 두 개라고 했을까? 왜 두 개지? 맞아요. 밑이 x거든. 그럼 밑에 누가 오든 지수에 누가 오든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 밑이 몇일 때? 1일 때. x는 0보다 크니까 x의 0이 못 와요. 밑은 0이 못 옵니다. 그러면 아니 1의 10제곱이나 1의 5제곱이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지수 자리가 아무리 달라도 밑이 몇이라면 1이라면 같은 거겠네. x에 그럼 1이 와도 되는 거구나. 두 개 나왔습니다. 제곱 더하세요. 12죠. 끝. 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있겠어.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수 자리에 0이 오면 밑이 누가 오든 다 1로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찰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밑이 1인 경우하고 지수에 둘 다 0이 오는 경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찰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밑에 누가 오든 항상 같은 값을 갖는 게 맞거든.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적용을 해보시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뒤로 갑니다. 55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 여기도 뭐 딱히 특별한 생각은 없어요. 다음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자, 봅니다. 반복되는 게 뭐여? 2의 x제곱이. 그래, 내가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야. 당연히 이 t는 0보다 큰 수들이 다 나올 거라고. 그럼 문제도 준식은 t제곱 빼기 4t 빼기 a는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지. 여기서 가장 잘못하는 친구들. 판별식이 0보다 커. 틀렸습니다. 이유는 우리 t가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근해 분리 이야기가 계속 틈틈이 짤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뭘 보는 거냐면 y는 해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윗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 t좌표 누구? 근데 얘 0 만드는 게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 있어야 된다고. 그럼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만약 t가 0일 때가 여기 있으면 우린 여기 오른쪽만 보는 거잖아. 맞아? 그럼 0 만드는 게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납득이 돼? 그럼 t가 0일 때가 어디 있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저기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저기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어디 있어야 됩니까? 0일 때는 여기 있어야 되거든. 어이씨, 왜 이래? 렉 걸렸어요? 번입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의 범위를 한번 말해보렴 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 자, 부등식을 쓱 살펴보시면 10분의 1의 몇 제곱, 100분의 1의 몇 제곱이라고.
그럼 사실 우리는 밑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좀 쓰기도 싫고 계산도 조금 번거롭고 거기에 생각도 좀 거꾸로 해야 돼. 왜냐면 감수함수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게. 10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꿀게. 뽕뽕. 얘 10의 몇 제곱? 그럼 10의 마이너스 2제곱 바꿀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x. 이렇게 뽕뽕. 됐죠? 밑이 10인 지수로 바꿔서 얘기할게. 그럼 뭐야 이제? 증가로 생각하면 되잖아. 왼쪽이 더 커? 그러면 우리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왼쪽이 더 커.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마이너스 2 더하기 4x보다 더 큰 거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사실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인 거죠. 해서 넘어가 주시면 5x 뽕뽕 10 x는 2보다 작은 애 1번.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이 웬만하면 1보다 큰 수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수 크면 큰 놈 생각하시면 되거든. 물론 이게 여의치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밑이 0하고 1 사이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66번 문제입니다. 쭉쭉 갈게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몇 개니? 라고 했거든. 또 보자마자 느끼는 거 똑같은 거 보이죠? 2x제곱 t로 치환한다고. t는 어떤 애? 0보다 큰 애. 그럼 그때 여기는 2t제곱 빼기 17t 플러스 8이 어떤 애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애다. 됐죠? 자, 2차 부등식이네요. 이거 인수분해가 됩니까? 라고 하면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되냐? 2t하고 t 9하고 2 8하고 18 둘 다 마이너스. 됐다. 2t 마이너스 1하고 t 빼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t는 2분의 1하고 8 사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2의 x제곱이 2분의 1하고 8 사이야. 그럼 2의 x제곱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랑 2의 세제곱 사이야. 밑이 1보다 크니까 우린 지수끼리 그냥 비교해서 바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애니까 몇 개 있어요? 5개. 됐죠? 5개. 0까지 해서 5개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 끝. 그래서 계속 같은 패턴의 문제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게 딱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자, 68번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8번이요? 네. 42페이지 68. 너 어디 보고 있었어? 이 형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예. 자, 68번으로 갑니다. 똑같아. 자, 문제 볼게. x가 0보다 큰데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머! 밑이 똑같네. 그럼 나는 지수끼리만 비교해 보면 되겠죠? 됐지? 됐지?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감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해야 돼? 나눠보면 돼. 밑에 있는 요 x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상황이었다면 우린 3x 빼기 1과 x 플러스 3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오른쪽이 더 커야 되는 거야. 감소함수니까. 맞아? 그러면 쓱 넘어가서 2x가 뽕뽕 4가 되겠죠? x는 뽕뽕 2가 되겠죠? 자,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 중에 2보다 작은 게 답이라는 거지? 맞아? 그럼 이 둘의 결과적으로 뭘 얘기한다? 교집합을 얘기하자. 그럼 x는 어떤 애? 0하고 1 사이 값.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거네.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니까 3x 빼기 1하고 x 플러스 3 비교했을 때 왼쪽이 그냥 크면 되는 거죠. 그대로. 넘어가서 정리 2x는 4. x는 어떤 애? 2보다 큰 애. 그럼 1보다 크면서 2보다 큰 것들 둘의 교집합이 답이죠? x는 어떤 애다? 2보다 큰 애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x가 1이라면 사실 얘까지 비교하시는 게 맞아요. x에 1 넣으면 둘이 같은 거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 문제가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그럼 x가 1일 때도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됐음? 근데 여긴 등호가 없으니까 x 1 넣어봐. 왼쪽이 더 큰 거 아니잖아. 같은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x는 0하고 1 사이 또는 2보다 큰 값이다. 됐죠? 그래서 혹시나 몰라 x에 1 넣었을 때도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밑이 1일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관찰하셔야 된다. 밑이 1일 때 지수가 0일 때. 자, 우측에 있는 71번 문제로 갑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보자마자 느끼는 건 똑같은 게 반복돼. 아우 지겨워. 2의 x제곱 t라고 놓을게. 그럼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거잖아. 몇 차 함수? 2차 함수. 윗볼록 아랫볼록? 아랫볼록. 아래로 볼록. 꼭지점에 t좌표 누구? 1. 됐죠?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자, 여기서 또 하나 더 체크. 우리는 t가 0보다 클 때만 보기로 약속을 한 거거든. 그럼 t가 1일 때가 여기 있으니까 t가 0일 때는 이쯤에 있다고 볼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만 관찰하는 겁니다. 됐죠? 다시 여기서부터 오른쪽 여기만 관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왼쪽은 뭐가 되든 난 사실 신경을 안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랬을 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 뾰로롱 x축 여기 쓰면 되겠죠? 네. 아니면 1 넣었을 때 0이 와도 딱히 상관은 없지? 맞아? 네. 그럼 우린 뭐 볼래? t가 1일 때 그때 이 2차 함수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끝. 됐습니까? 선생님 반별식은요? 어차피 이거 0보다 클 때만 보니까 요 나온 함수값만 보면 되잖아. 물론 판별식 보셔도 될 거예요. 됩니다. 어차피 접하거나 안 만나는 건 요 그림밖에 없으니까. 근데 굳이 함수값으로 바꿔서 말씀드린 이유는 근해분리 개념을 계속 봐야 된다고. 그래서 바꿔서 얘기해 준 거야. 자, 결론. t에다가 1을 넣을게요. 나오는 값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게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k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야?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거꾸로 썼다. 미안해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미안해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최소값은 1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71번도 가볍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유형 19번 쪽 가시면 네, 박테리아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네요. 자, 갑니다.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X시간 후 A의 X제곱마리로 증식이 됩니다. 처음에 20마리였었는데 3시간 후에 540마리가 되었다는 거야. 자, 요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처음에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시간 후에는 540마리가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 20마리였던 놈을 A X제곱을 곱해줬더니 얘가 세제곱이죠. 3시간 뒤니까. 얘를 곱해줬더니 얘가 540마리가 되었대. 됐죠? 그러면 양변에 20을 나눠주시면 또로롱 똥똥똥 27. A 세제곱이 27이구나. 뭐야? A가 그냥 나오는데? 됐죠? 그럼 20마리였던 박테리아가 3에 몇 제곱을 했을 때 4860마리가 됩니까? 라는 질문이네요. 그럼 또 역시 마찬가지 양변에 2를 나눠주시고 243. 그럼 x는 몇이니? 5인가요? 끝. 5시간. 얘는 그냥 문제 어렵지 않게 좋네요. 실수 숫자 이쁘게 맞춰줬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75번, 76번 같은 문제를 보실 때 얘도 역시 마찬가지 웬만하면 숫자 이쁘게 맞춰줄 거야. 그래서 맞춰주는 그 숫자에 맞게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수함수에 대한 이야기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로그 함수에 대한 이야기 빠르게 좀 갑니다. 자, 지수함수를 봤습니다. y는 a의 x제곱 지수함수 봤었다고. 물론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닐 때를 관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얘는 증가하는 형태의 감소함수였을 거야 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좌표 표면에 그래프를 또로롱 똥똥똥 이쁘게 그리면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해서 점근선의 개념이 있었고 1보다 크면 얘는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 점근선의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 둘 다 1대1 맞아요? 네. 1대1 맞아요? 그럼 1대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지수함수의 정의역을 x는 실수 전체라 하고 이 지수함수의 공역을 y는 0보다 큰 수라고 설정하면 우린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당연히 역함수를 갖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역함수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 자, 얘 역함수 누굴까요? x는 a의 y제곱이죠. 그럼 y는 어떤 애? 밑이 a일 때 x가 되게 하는 적절한 거듭제곱 수일 거라고. 됐죠? 뭐야 이게? 로그 함수. 밑이 a인 로그 함수. 그럼 밑이 a인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립니까?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우리 지수함수 그려놓고 여기에 y는 x 직선 빵 그린 다음 대칭이동하면 되겠죠? 자, 점근선이 여기 x축이었습니다. y는 x에 대칭이동하면 점근선 뭐로 바뀌고? y축으로 바뀌죠. 그 다음 요 점은 어디로 가? 여기로 올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습니까? 네. 이게 y는 로그 a의 x. a가 언제?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이때 얘 점근선은 뽀로록 뽕뽕뽕뽕뽕 x는 0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이 친구의 정의역은 원래 있던 지수함수의 치역 범위 y가 0보다 큰 게 정의역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x는 0보다 큰 애들만 낼 거고요. 그때 나오는 함수 값들 원래 있던 지수함수의 정의역이죠. 실수 전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수함수는 치역이 0보다 큰 애들 나와. 근데 로그 함수는 실수 전체 다 나와. 여기 양수도 나오고 이쪽 음수도 나와. x의 범위가 제한된 거야. 됐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징수 조건 때문에. 어렵지 않죠? 두 번째, 만약 y가 1보다 큰 다음 같은 증가함수였다면 이때 이 로그 함수는 y는 x에 대칭이동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y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라고. 마찬가지 얘가 1, 얘도 1. y는 로그 a의 x. 얘는 a가 언제? 1보다 클 때.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은 있어. a가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지수함수 밑으로 내려가. 로그 함수도 밑으로 내려가. 둘 다 감수함수야. 마찬가지 a가 1보다 크면 지수함수 증가함수,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라고. 근데 그 모습이 조금은 다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의 증가고 얘는 위로 볼록한 형태에서의 증가라는 거. 이 윗볼록과 아래로 볼록이라는 구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과를 가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래프를 조금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릴 때 그때 조금 더 배우게 됩니다. 문과인데요? 안 배워요?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지수함수가 갖고 있던 성질들을 전부 다 XY 뒤집어서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근선도 마찬가지, 정역과 치역도 마찬가지 표현으로 보시면 돼. 대신 공통점은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하는 형태였다. 요 정도. 그러면 얘를 갖고서 풀 수 있는 또 나오는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같은 표현이 될 거야. 대신 뒤집어 놨으니까 그거만 안 헷갈리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4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적인 로그 a의 x 함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지수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할 겁니다. 같은 게 보이면 치환하실 거고 치환된 다음 그 값의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나머지는 딱히 큰 차이가 없으니까 44페이지 한번 읽어보신 다음 바로 문제 45페이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시다. 45페이지. 자, 1번 문제 보면 fx라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밑이 a고요. 진수 자리에 x 더하기 1이 있고요. 뒤에 빼기 3을 붙여놨네.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이거죠. 얘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가 있었을 거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만큼? 마산만큼 평행이동하였구네. 됐죠? 끝. 됐습니다. 그럼 계속 가요. 8 넣으면 1 나온다고? 그럼 x에다 8을 넣어보지 뭐. 로그 a의 9 빼기 3이 1이래. 그럼 로그 a의 9는 4라는 거잖아. 그럼 밑짓고 나갔다 들어와서 a의 4제곱이 9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 거네. 지수로 바꿔서 표현하시는 게 덜 헷갈리겠죠? 그럼 이때 26 대입한 값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넣어봅니다. 로그 a의 27 빼기 3이 누구니? 이거거든. 됐죠? 자, 로그 a의 27 얘는 누굽니까? 몰라요? 그럼 얘를 k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a의 k제곱이 27이다. a의 k제곱이 27이다. 됐죠?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건 미안해. 2이래. 3의 세제곱이죠. 미안해요. 3의 세제곱이다. 내가 아는 건 3의 제곱인 9가 a의 4제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럼 3의 세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양변에 2분의 3을 곱해주면 되겠죠. a 4 곱하기 2분의 3은 3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얘는 누구랑 같다? a의 몇이야? 6제곱과 같다. 그래서 k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빼면 3이라는 게 나오겠죠.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요? 맞아요. 복잡하게 지수로 돌려서 얘기해 줬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서 바로 그냥 로그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완전 쌉 가능하지. 그래서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거고, 이게 조금 더 익숙해져서 나 이제 로그로 바로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2 로그 a의 9가 2 로그 a의 3이 4라는 거. 그러면 로그 a의 3은 2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3 로그 a의 3 빼기 3을 구하라는 말이니까 얘가 2라며. 그래서 답은 3이야. 그냥 바로 얘기할 겁니다. 해서 로그 자체의 연산을 사실 연습하시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안 되면 지수로 바꿔서 보는 표현도 계속 병행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로그 연산이 바로 돼야 돼요. 계속 연습하시고 헷갈리시면 밑짚고 나갔다 들어와서 관찰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계속 갈게요. 뒷페이지는 7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자, 오늘 그 지난 과제 좀 미흡하거나 혹은 질문할 게 있는 친구들 남아서 좀 하고 가시면 아주 아름답겠죠? 날도 추우니까 좀 따뜻해지면 가요. 한 5시쯤 되면 날 풀릴 거야. 자, 7번입니다. 자, y는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에 대한 설명이죠. 첫 번째, 치역은 실수 전체.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지수 함수에서의 정의역이 로그 함수에서 치역이 되니까. 됐죠? 두 번째, 그래프는 a, 1을 지납니다. 야, x에다 a 넣어봐. 미친수 같으면 몇인데? 1, 맞죠? 그렇습니다. a 넣으면 1 나오네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다음 그래프의 점근선 x는 0이다. 맞죠? 지수함수 y는 0이었죠? x축. 그럼 얘는 y축이죠. x는 0이다. 얘가 y축을 의미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다. 맞네요. 뭐 다 맞는데? 5번이네. 5번이 틀렸네요. 네. 그래서 뭐야? 아닌데? 5번이 맞네요. 네, 5번이 틀렸네요. 다음 그래프하고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원점 대칭 함수 표현 나왔어. 한번 볼게. 얘가 누군지 볼게요. 자, 지수 확장해서, 지수 확장이래. 우리 로그 성질 밑변환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그 a의 x. 됐죠?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 a의 마이너스 1승, 이 친구 x의 마이너스 1승. 그럼 요 마이너스 1 분모로 날아가고 요 마이너스 1 분자로 날아가면 어차피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로그 a의 x잖아. 그럼 얘네 둘은 뭐야? 같은 그래프지. 뭘 원점 대칭이야. 됐어요? 끝.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중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가요. 봅니다. 이 친구는 원래 어떤 애였을까? 로그 y는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를
x축으로 얼만큼?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1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2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했죠. 그래서 이 x 대신에 x 빼기를 넣은 다음 전개하면 같은 거거든. 그럼 또 지금 문제. 얘는 누굽니까? 어씨 뭐야 이 새끼. y는 로그 x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Y축 y축으로도 대칭 이동한 거지. 네. x축 대칭 이동하고 걔를 또 다시 y축에 대칭 이동했지. 우린 걔를 뭐라고 불러? 원점 대칭했다고 부르죠. 원점 대칭의 개념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더 복잡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x축 대칭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했어. 이렇게만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야. 자, 그럼 결론. y는 로그 x라는 친구가 있어요. 밑이 10인 로그 함수였습니다. 밑이 10인 로그 함수였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증가하는 함수였을 거라고. 요렇게. 점근선은 y축을 갖고 있는. 됐죠?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x축, y축에 대칭 이동했으니까 자, 대칭 이동 한번 갈게요. 자, 갑니다. y축 대칭 이동합니다. 뿅. 됐죠? 이렇게 갔죠? 이거를 다시 x축에 대칭 이동합니다. 뿅. 됐죠? 이 그래프네요. 그래서 우리 진수 x엔 누구 넣어? 0보다 작은 애 넣어야 돼. 그래야 로그 진수, 양수값 나오거든. 그 다음 나오는 결과들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놨죠?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자, 그래 놓고 나서 얘를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y축으로 두 칸 빠바방 이동시켜 놨다고.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 정의역 x는 1보다 큰 애들이야? 아니죠. x 1보다 큰 애는 음수 나오니까 진수 조건 만족하지 않죠? 그럼 x는 1보다 어떤 애? 작은 애가 와야 됩니다. 1번 틀렸죠? 자, 두 번째입니다. 점근선 x는 1이다. 맞네요. 세 번째, 이 그래프 원점 치나요? 확인해 봐야지. x에 0 넣어보자. 로그 10의 1. 진수가 1이면 몇인데? 0이죠? 0 플러스 2. 그럼 0,2 지나네. 안 되네. 정답 2개? 1, 3번이네요. 끝. 그럼 나머지 4번.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요? 네, 증가하잖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겁니까? 그러네요. 됐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자, 여기에 하나만 더 그냥 앞에서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과제는 여기 유형 3번까지 47페이지, 유형 3번 16번까지죠. 여기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자.